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건 뭔가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냥 시야에서 보면 잘 모를 거예요. 누군가 이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누군가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의 일례로 안녕하세요. 더메드 영어 강사 방정은입니다. 자, 이번 주에 치러진 6월 모의고사 해설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좀 큰일들이 있었죠. 무엇보다 이제 6월 모의고사, 작년 6월 모의고사랑은 다른 이유로, 어찌 보면 대조적인 이유로 좀 시끌시끌해요. 그쵸? 이제 영어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작년 6월 모의평가 기억나세요? 정말 역사상 이제 역대급 핵 어려움. 알잖아요. 우리 1등급이 1.4%인가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역사상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그거랑 대조로 너무 쉬워서 이게 모 인강 사이트에서는 심지어 1등급을 40%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저 솔직히 믿어지진 않는데요. 요번에 학생들, 제가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다 집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모은 학생들만 해도, 100점이 꽤 있어요. 그러니 그게 40%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정말 드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 저도 문제를 풀면서 이거 이렇게 거저 먹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 했거든요. 문제 이렇게 해서 쉽게 풀어도 되는 건가? 이거 뭔가 어렵게 꼬아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까지 있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등급씩 상승을 좀 한 편입니다. 그리고 100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100점이라는 점수, 정말 하나도 안 틀리는 이 점수가 받기 정말 쉽지 않은 점수이라서 저도 여태까지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거의 손에 꼽거든요. 모두 합쳐서 정말 한 20년 되는 그 세월을 다 합쳐서. 근데 이번에만 제 아는 아이들만 해도 정말 꽤 10몇 명이 넘어요. 그러니 그만큼 쉬웠다라고도 정말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쉬웠나? 자, 어떤 면에서 쉬웠나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쉬웠나? 자, 총평보다 먼저 어느 정도로 쉬웠었는지 제가 수치로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오답률 탑 7인데요. 여기 오답률 보이시죠? 자, 오답률 1순위가 오답률이 61.9예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작년 6월 모의평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요? 작년 6월 모의평가 1순위가 오답률이 어떻게 돼요? 88.5예요. 심지어 7위도 75.1이거든요. 근데 좀 아까 어땠어요? 1위가 61.9예요. 여기 55.6이고요. 심지어 아까 전에는 7위까지 60점대도 없었어요. 보이죠? 이게 이제 1등급 1%대의 비율, 이게 지금 이상인 거죠, 이게. 근데, 자, 지금 어떻게들 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기사들을 보셨을 거예요. 작년 6모보다는 쉽고, 작년 9월보다는 조금 어려운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 9월이 10.97인가 그랬어요. 거의 이제 11%. 정말 맞아요. 쉬운 편이에요. 저희가 보통 이제 6에서 8 정도를 웃든다 그러면, 좀 어렵게 잘 냈네. 이게 이제 5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렵다. 이게 10 밑으로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쉽네, 평이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 9월이 10.97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작년 9월 거, 저 보이세요? 얘도 지금 오답률 1위가 78이에요. 오답률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57.9죠? 자,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61.9에서 55.6까지 갑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맞췄다는 건 거죠. 이 오답률 1순위부터 7위까지인데도. 자, 그만큼 정말 수치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잘 해내신 것도 물론이지만 시험 문제가 좀 쉽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어땠는지, 어떤 면에서 요것들이 쉬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과 함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지문의 난이도. 지문의 난이도? 괜찮았어요. 이제 어떤 것에서 제가 지문의 난이도를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일단 첫 번째, 단어의 난도. 단어. 여러분도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어려운 단어 있었어요? 아니요. 솔직히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지문에서는 없을 수 있어도 그래도 선지에서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심지어 선지에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재작년에 이제 기조가 바뀌었을 때 이제 매번 말씀드리죠. 교과서에 기반한 빈출 단어들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문장의 길이, 우리 이제 구문독해라고 하는 문장의 길이는 어땠느냐? 자, 기억에 남는 것들은 이래요. 자, 빈칸이 들어있는 그 문장들이 한 4줄에서 5줄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조금 보고, 요 친구들이 요거 해석하는데 조금 애먹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냥 길어서. 근데 그 문장조차도 무슨 막 중간에 막 삽입 들어가고 이런 뭐 복합문? 아니요. 그냥 부사절, 주절.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길어. 이랬을 수는 있어도 그냥 딱 각 잡고 여태까지 구문독해 열심히 연습하셨던 분들은 부사절 잠깐 치우고 이제 주절 주어 동사 찾고 해석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못 풀 정도의 그런 문제들 아니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지문의 난이도를 같이 얘기할 때 나오는 거죠. 바로 3번이요. 요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독해기술 단서 어땠느냐? 너무 땡땡큐였어요. 대입학, but, for example. 그래서 딱 보고 그 부분 발췌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단어도 난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순서 이제 두 문제가 좀 아쉽긴 했지만 독해기술 단서가 거의 없어서 나머지 두 개인 그 문삽 또는 간접쓰기의 35번 문제, 무관한 문장 빼기 다 단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8번, 자 여기 오답률 세분에 없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제 발로 풀었다,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정도의 난이도. 벗보고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찾아서 냅다 찍기, 이런 게 또 가능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답률이 나름 높은데 그 40번 문제도 빈칸에 있는 문장만으로도 구문 독해로 한쪽 A, B 중에 B는 그냥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이렇게 독해기술 단서, 구문 독해와 어울려서 쓸 수 있는 단서들 또한 대거 포진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기에 어렵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대조적으로 아까 전에 육모를 얘기했었으니까 얘기해 볼까요? 육모 때는요, 단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독해기술 단서를 열심히 연습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형태로 숨어 있었어요. 꽤 어려웠죠? 자, 근데 이번 시험은 그렇지 않았다. 냅다 줬다, 냅다. 나 여기서 손은 들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재의 다양화는 어땠냐? 소재 좋았어요. 우리가 이제 기조가 바뀌면서 뭘 했어요? 해석을 하고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지문들 없었어요. 과학 문제, 마그네틱 펜들름, 그 추, 여러분들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딱똑딱?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나 정말 이런 내용 처음 봐. 이런 지문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소재 면에서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누구랑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학자랑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한기를 판 사람들이 쓴 연구 논문, 이런 것들에서 발췌되어져 있는 글을 읽는데 우리가 솔직히 이 소재를, 내용을 100% 이해하고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냥 마음을 비우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그냥 얘기를 해요. 애초에 감히 우리가 학자에게
그래서 소재 다양화 시켜주면서 소재 난도 낮아졌잖아요. 추상적인 문제, 철학 문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가기도 쉽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독해기술 단서 그리고 구문 독해 연습하셔야 된다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지 변별력. 자, 우리가 요것 때문에 요번 육모가 작년 육모와 완전 대조되는 형상을 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 아이죠. 자, 이제 기조가 바뀌면서 그래, 단어 난도 낮출게. 교과서에 기반한 단어들로 여기다가 쓸 테니까 괜찮지? 오케이. 소재? 철학 소재? 이런 뭐 킬러, 뭐 고난도 없앨게. 요 정도면 괜찮지? 했어. 다 좋았어. 그러면 상위권 변별력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게 바로 뭐였어요? 선지였죠. 선지 변별력. 우리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 수능을 한번 생각해보자. 뭐가 문제였어? 지문을 읽었어. 괜찮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아. 자, 이제 답을 찍어볼까? 요거는 지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지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좀 지울까? 그러면 요거도 될 것 같고 저거도 될 것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될 것 같은데 해서 선지를 고르는 데서 실제적으로 시간을 다 보냈어. 그게 실제적으로 교육부가 얘기한 선지 변별력, 선지 고르는 것에 부담을 주겠다. 맞아요. 그게 바로 정석이었어. 근데 이번 육모 어땠어? 지우고 하나 남아 너 답. 아니 그냥 답으로 가는 문제들도 꽤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그냥 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지가 변별력이 거의 없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냥 답을 거르다 보면 답이 나오더라. 이따가 저랑 같이 몇 문제를 보겠지만 정말로 제가 다른 영상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선지를 분석할 때 나름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이번은 그냥 바로 딱딱딱딱 답 요거 이렇게 그냥 나와서 조금 허무하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번 시험은 왜 쉬웠느냐? 저는 딱 바로 요 아이의 원인, 선지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근데 이게 이제 좀 큰 문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고득점자의 변별이 사라진다는 거. 요게 그래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와중에서 이제 저랑 같이 그래도 문제들 볼 거고요. 그 와중에 나는 그럼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맞았다면 제대로 맞춘 건가? 우리 그거 분석할 거예요. 답 쉬워서 나 100점 맞았으니까, 나 한 등급 올라갔으니까 이제부터 영어 손 놔야지. 다른 과목에 애써야지. 이거 아니고. 저 이제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요. 이번 육모 점수 잊어버리자. 버리자. 그냥 오늘 그냥 기분 좋았네. 나 이런 점수도 맞을 수 있고 하고 치우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이걸로 이제 조금 영어 공부 시간을 좀 줄일까에 기반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나중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현재 이 지문들을 보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나는 뭐가 부족했나? 자, 제가 이제 짚는 포인트들이 있죠. 자, 아까 전에도 언급했어요. 첫 번째, 내가 단어를 몰랐나? 두 번째, 구문 독해를 제대로 했나? 아마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단어는 다 아는데 문장 구조를 못 나눠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못했어. 아니면 단어를 정말 아예 몰라서 구문 독해를 할 수 없었어. 자, 근데 우리가 구문 독해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문 독해가 제대로 안 되면 맥추론이 안 돼요. 그 구문 독해를 잘해서 이 저자가 나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문 독해가 안 된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수능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문 독해.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학자들과 덤빌 수 없다면 나는 그대들에게 무기를 주어줄 테니 총으로 쏘든 칼로 찌르든 해서 죽여라 라고 할 수 있는 거 바로 뭐예요? 독해기술 단서. 자, 지금부터라도 챙기세요. 독해기술 단서를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못 쓴 건지 아는 만큼 보일 거예요. 자, 그러니 제가 이제
오답률 1위서부터 7위까지 보면서 어떤 독해기술 단서를 어떻게 썼어야 하는지, 어떻게 구문 독해를 활용해서 맥을 추론했어야 하는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를 파악하셔서 이제부터, 우리 이제 5개월 남았거든요. 5개월? 길다면 긴 기간이에요. 그거 보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도 정확하게 내가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맨날 어떡하라고요? 덤에 들어오세요. 저에게 오세요. 그럼 제가 콕콕 짚어드리고요. 어떻게 보완하면 될지 솔루션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오답률 1위서부터 7위까지 지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답률 1위 33번 문제 보실까요? 자,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 빈칸 아이들이 오답률 1위서부터 5위까지 중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뭐라 그랬어? 그냥 나는 빈칸이 어려워. 패스. 그리고 이제 패스했다가 나머지 문제 다 풀고 막 시간에 쫓기고 마음은 다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데서 정신없이 보다가 제대로 못 봐서 땡 탈락.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빈칸 어렵지 않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너무 쉬웠어. 근데 내가 이게 오답률 1위라는 것을 보고 더 내 생각이 확고해진 이유는 저 솔직히 이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33번 문제 풀 때 그냥 딱 빡 풀어갖고 나 이렇게 그냥 거저 먹어도 되나? 아, 이거 뭔가 꽈놨나? 저 이런 생각하면서 푼 문제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자, 그럼 저랑 같이 그 의식의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33번 빈칸 문제고요. 자, 빈칸이 중간 문장에 뚫려 있어요. 자, 중간 문장에 뚫려 있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주부가 뚫려 있으면 윗문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서술부가 뚫려 있으면 아래 문장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그냥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저랑 같이 구문 독해 하실게요. For a moment. 자, 문장 솔직히 길지 않아요. 요만큼 2줄 정도 되네요. 자, 전명구 묻고 주어 동사 찾고 자, 아직 문장 중간에 but이라는 역접의 접속사 있고 부사절 묻고 주절 있고 문장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누적해서 나가 볼게요. 해석 갑니다. 자, brief moment. 자, 어떤 순간에? 짧은 순간 동안에 트레이드-오프는 자, 트레이드-오프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되지만 사실 이거 우리 수특 연계교재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드-오프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음 싶어요. 자, 그냥 트레이드 정도 아시죠? 무역이죠? 근데 트레이드-오프는요. 잃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을 때 트레이드-오프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야구에서 그 시즌, 트레이드-오프 시즌 있죠? 저쪽 선수랑 우리 선수랑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트레이드-오프예요. 저도 좀 잃는 게 있고 저쪽에서 좋은 선수 데리고 오기 위해서 좀 희생을 치르는 거. 자, 어쨌든 몰라. 그럼 그냥 트레이드 해. 그냥 뭔가 거래하나 보다 해. 자, 간다. 짧은 순간 동안 트레이드, 뭔가 거래하는 건 worthwhile, 가치가 있을 수도 있대. 하지만 꺾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로 꺾이나 보다. 버시네. 자, 그럼 이제 난 뒤집어질 생각하고 있고 준비했어. 자, 아니나 다를까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s. 자, 우리는 단서랑 시그널을 놓칠 거래. 마이너스. 자, 근데 얘가 나한테 뭘 물어봤어? 뭐 할 때 놓칠 거니? 나한테 그 조건을 물어봤어. 자, 그러면 나 뒤집기 제대로 들어갈 거야. 자, 다시. 짧은 순간 동안의 트레이드-오프는 worthwhile이야. 자, 그러면 어떨 때는 트레이드-오프가 마이너스겠어? 뒤집어. 뭐야? 긴 순간. 길게. 그래서 나 그냥 바로 답 가도 되는지 한번 나랑 같이 볼까? 자, 갑시다. 저는 그래서 길다라는 느낌을 가져오고 싶었어. 짧은 시간 동안에는 플러스인데 길고. 그래서 바로 선지로 내려간 거지. 자, 선지 봐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게 길다는 얘기가 1, 2, 3, 4, 5번 중에 뭐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4번밖에 없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나 4번 이렇게 그냥 거저 먹어도 되나? 그래갖고 이제 확인사살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지. 이제 선지에 가서 그럼 주민 같은 뜻이 있나? 그래서 자 밑에를 보자. 그래 보여줄게. 보자. 자, we get locked. 뭔가 갇혀요. 자, 어디에 갇히냐면은 in one pass. 한 길에만 경로에 갇혀. 자, 뭘 못해? step back. 다시 뒤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better lute를 보지도 못해. 굉장히 지금 진퇴양난이야. 마이너스야. 자, 아까 마이너스 했잖아. 마이너스야. 그치? 근데 우리가 어떨 때냐면, 야, 그거 봐. 보여? 그대로 나왔어. when. 이거 어쩜 좋니? 이거 그대로 가져가기만 하면 돼. 그냥 뭐만 하면 돼? paraphrasing. 재진술만 하면 되는 거였어. 여기 그대로 보이세요? 나 정말 소름 끼쳤잖아. 나 그대로 예상했는데 그대로 나와가지고.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자, 어떻게 돼요? narrowed stuck. 좁게 갇혀있대요. 자, 그러면 자, 이 zoom in, too long. 자, for too long은 찾았어. 그럼 이 zoom in 이라는 표현이 뭐냐 이거야. 여러분들 그 카메라로 줌인 해봐. 어떻게 돼? 시야가 좁아지지 narrowed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게 stuck, narrowed라는 표현을 paraphrasing 한 표현이라는 거지. 그러니 만약에 이거 틀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이제 적어야 되는 거 어딘가에다가 stuck, narrowed, zoomed in, 요거랑 동의어로 쓸 수 있구나. 동의 표현으로 해서 내가 안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육모서부터라도 단어, 동의어, 반의어, 재진술 표현들 어딘가에 정리해서 수능 때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점심 때 그거 정리한 거 한번 싹 보는 거. 이거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이거 이제 정리해야 돼. 정리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오삼률 1위인 아이를 요렇게 손쉽게 끝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오답률 2위 41번 문제 볼게요. 제가요 41번을 해설하게 되는 이런 날이 오네요. 42번도 아니고 41번이 오답률 2위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 솔직히 이 41번도 인정 못합니다. 이게 오답률 2위라니. 그래요. 41번, 42번 그 1지문 2문항 문제들을요. 좀 스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옆에 43, 44, 45번만 보고. 맞아요. 어려워요. 41, 42. 이게 지문의 길이서부터의 그 압도적인 그 부담감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 41, 42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잠깐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 해요. 41번, 4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42번을 먼저 공략합니다. 마치 30번 어휘 추론 문제를 풀듯이요. 그래서 먼저 그 뒤집어질 수 있는 어휘들을 먼저 그 부분을 봐가면서 앞뒤 추론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시고요. 보통 41번의 제목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어휘 42번 문제를 풀다 보면 그 근처에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42번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서부터 가져왔냐면요. C번에 insure, poor, 그리고 2번 맨 마지막에 distinguishable 이렇게 3개만 좀 가지고 왔어요. A, B, C, A, B까지는 조금 생략하고 요거서부터 좀 볼게요. 갑니다. 자, for example서부터 볼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다짜고짜 들어가요. 자, for example 갈게요.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seamlessness. 자, 이게 소재였죠? 그죠? 이음매 없음이라는 요 seamlessness를 향한 열망이 뭐를 보장을 하게 되냐면요. 유저들의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경험이 무르르듯이 흘러갈 수 있고 절대 스트레스적이거나 irritating, 짜증나게 만들지 않는 것을 보장을 하도록 해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라도 지금 seamlessness가 플러스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플러스인 것 같네요. 근데 그게 맞는지 볼 건데 여기 바로 앞 문장에서 저는 단서를 가지고 내려올 건데 그 이유가 왠지 알아요? 여기 for example이 있기 때문이에요. for example은 앞에 있는 주제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두 개는 어차피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을 슬쩍 한번 봐보니까 자, 소재 똑같이 들어와요. 테크놀로지컬 심리스니스 있었죠? 자, 기술적인 심리스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디자이너랑 아까 디자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저 디자이너들이랑 엔지니어들은 뭐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요. use, ease, 사용과 편의성성, 사용의 쉬움과 편의성. 아까 어떻게 나왔어요? 사용자들의 경험이 무르르듯이 하고 편리하니까 짜증도 안 나고 스트레스도 전혀 없어. 플러스. 자, 그대로 데리고 들어오면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서 C 통과. 자, 그럼 이제 그 흐름으로 다시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자, D를 고른 오답률이 많아서 42번 문제가 자, 틀린 사람들이 보통 D를 찍었더라고요.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볼게요. 저 갑니다. Most of us. 자, 우리 대부분은 뭐 했을 거냐면 would have had. 뭐뭐 했었을 텐데 가정법 과거가 들어갑니다. 자, 뭘 했었냐면요. Poor interface designed and apps. 자, 앞에까지, 자, 요거를 고른 이유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겠어요. 왜냐면 앞에까지 내용은 되게 플러스였거든. 근데 갑자기 poor하는 마이너스가 나와. 근데, 자, 여긴 왜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 would have had.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랬었다 이거야. 근데 현재에는 심리스니스에 대해서 향해서 가고 있다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가 않아의 맥락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를 지금 그럼 봐보면 자 마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게 왜 푸얼로 나올 수 있었어야 하냐면 뒤에를 봅니다. 자, 대절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대명사가 요 앞에 있는 워크플레이스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앤 앱스를 꾸며주는데요. 자, 얘네가 상황을 어떻게 만든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complicated, irritating. 아, 마이너스예요. 얘네는 마이너스로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니 얘네가 좋은 애들이겠어요? 아니요. 얘네들도 나쁜 아이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수식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푸어가 오히려 맞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여야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문장 안에서 이렇게 끝내요. 그대들이 구문 독해만 잘하면요. 자, 그러면 이제 42번의 오답이었던, 답이었던 마지막 2를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 갑니다. 자, 이 부분까지 가기 전에 조금 문장이 길이감이 좀 있어요. 문장들이 몇 문장이 있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기술적인 심리스니스 계속 나와요. 자, 기술적으로 이음새 없음, 이음매 없음. 자, 요거 계속 지금 플러스로 갈 거예요. 근데 자, 얘네가 또한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include less visible.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이는 스크린을 포함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에. 그리고 virtual reality technology with seamless. 자, 또 나오죠? 아이고, S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자, 이음새가 없는. 그러니까 아주 매끄럽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가상의 기술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얘의 목표는 뭐냐면요. aim is immerse. 담궈버려요. 뭐를? 사용자 경험을 완전 흠뻑 담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끔 만들어요? such that visual interaction, 시각적인 상호작용이 어떻다라고 묘사되게 만드냐면요. inside the screen rather than. 자, 어떻게? 스크린 안에 있도록, 안에 있는 것으로서 묘사되게 해요. 뭐가 아니라 바디가 interacting with digital console이나 그 왜 여러분들 게임기 있죠? 그게 컨솔이죠. 컨솔이나 오브젝트, 사물 같은 것을 separate entity로서 본다기보다는 얘는 inside, 우리가 스크린 안에 있는 거 이걸로 묘사를 한대요. 여기까지. 자,
자, 그러니 요 문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테크놀로지컬 시뮬리스 기술들이 이음매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잘 눈에 여기까지가 기술, 여기서부터 현실 이게 딱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얘네랑 하나가 된 것 같은 스크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이거예요. 뭐가 아니라 저희들의 바디는 따로 있고 저기에 따로 얘네 컨솔이랑 오브젝트가 디지털들이 있어서 separate entity, 분리되어진 실체로서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 나는 스크린 안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묘사되는 것이 테크놀로지컬 심리스니스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자 이제 갑니다. 바로 앞문장이면 끝났어요. 자, 왜 끝나요? similarly예요. 유사하게 가야 돼요. 뒤집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 또 주인공 나와요. 자, 심리스니스고요. 이번엔 휴머노이드 로보틱 디자인, 자, 로봇 디자인 할 거예요. 거기에 심리스니스고요. 자, 얘 또한 얘의 에임, 목표는 뭐겠어요? 쟤랑 나랑 분리하는 거예요? 아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를 인간의 몸으로부터 디스팅기셔블, 분리할 수 있게 만들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방금 separate entity라기보다라고 했어요. 분리하는 거 안 돼요. X예요. 그래서 이거 땡입니다. 답은 이제 42번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4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41번도 오답이 2번이 많았어요. 자, 근데 2번 왜 찍었는지 알 것 같기는 해요. 자, 이거 어느 부분에서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 지문 잠깐 볼까요? 여기서 뭐가 나왔었어요? 이 푸어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여러분들을 컴플리케이티드하고 이리테이팅하게 만들었었을 거야 라고 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becoming too complicated라는 문장, 바로 요 2번 선지를 많이들 찍어서 오답을 땡땡땡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거 지금 시제 보여요? 이거 지금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문장 다시 봐요. would have had. 과거에 그랬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심리스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좋아. 우린 하나됨이야. 뭔가 이제 격리가 없어. 떨어짐이 없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세요? 블렌딩인. 우리는 합쳐졌어요. 섞였다고요, 안에. 바로 이게 테크놀로지가 더 이상 테크처럼 느끼는 걸 멈추게 된 때란 말이에요. 테크놀로지 심리스니스가 등장하니까 그걸 추구하게 되니까 이제 기술과 내가 떨어져서 다른 별개가 아니라 나랑 하나 되니까 이거 기술 맞아? 이게 로봇이 맞아? 그냥 인간 같은데? 아까 인비지블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로봇 같지가 않고 기술 같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 다 지우게 되죠. 자,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예시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그러니 저런 거 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생산력 이런 것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contemporary fashion, wearable, 애플워치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찰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기술. 이런 거 얘기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 읽은 부분에. 다 땡땡땡이에요. 자, 선지 변별력 없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이런 거 찍지 않는 거예요. 구문 독해만 똑바로 하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어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답률 3위 21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자, 요거 함축의미 추론이거든요. 제가 함축의미 추론은 뭐와 같다? 빈칸 추론과 같다. 여기 지금 밑줄친 부분을 뚫어놨으면 그게 빈칸 추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함축의미 추론. 그래서 접근법은 똑같다. 지금 여러분들 지문 보시면요. 이거 맨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러니 저 어떡하겠어요? 위로 올라갈 거예요. 거슬러서. 자, 그러면 자 이게 제가 많이 좀 축약을 좀 해놨는데요. 요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제 마지막 문장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지문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험지. 자, 봅시다. 자,
처음에 뭐 하겠어요? 당연히 밑줄 부분, 빈칸도 빈칸 문장 먼저 접근하듯이 먼저 접근할게요. 자, if 부사절 하나, 그리고 주절 하나. 굉장히 깔끔해요. 자, the performances. 그 수행이 boost your self-worth. 너의 자존감을, 자신의 가치를 부스트 시켜준다면, 높여준다면, 그 부스트는, 그 높여준 것이 픽션, 허구에 그라운디드 되어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그라운드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B 그러면 안 돼요. 수능 준비 안 된 거예요. 자, 그라운드가 이번에 연계 교재에 꽤 나와요. 자, 그라운드가 명사로도 뜻을 아셔야 되고요. 동사 뜻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짚고 갈까요? 자, 그라운드 아이는 명사로는 뭐예요? 근거. 자, 우리 땅은 그만해야 돼요. 땅. 자, 우리 땅 지금 내가 물어봤을 때 땅이요 라고 대답한 사람 있을 거예요. 안 돼요. 자, 그럼 그라운드는 동사로는 뭐냐? 이 근거를 동사화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쓰이냐면요. 그라운드 A, in B 또는 on B. 여긴 지금 in이 나왔어요. 자, 요런 형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요. A를 B에 기반을 두다. 근거를 두다 라는 뜻이에요. 정말 동사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그 부스트는 허구에 기반을 둔 거야. 허구에 근거를 둔 거야. 그럼 이거 지금 내가 부스트 된 게 제대로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다면 벌써 1, 2, 3, 4, 5 선지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좋지 않은 마이너스 선지를 고르셨어야 됩니다. 벌써 이제 2개 걸러져요. 좋은 거 2개 있거든요. 그럼 걸러지고요. 자, 그럼 더 저는 올라가 볼게요. 자, 그래서 바로 앞 문장을 제가 올라가 봤어요. 저 거슬러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갑니다. In all these cases. 아, 오케이. 저 이제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했는지 여러분도 같이 생각했어요? 이 모든 cases에. 자, case라는 건 뭐야, 얘들아? 예시야, 예시. 이 모든 경우에, 사례에. 그럼 이 앞에까지 뭐 있어? 다 예시야, 앞에들. 예시 보면 알겠지만 예시 1, 예시 2 있어요. 2개 있어, 2개. 파트너 그 비교하는 거랑 그 기호 얘기한 거랑. 그래서 자, 여기 봐보면 자, 위에 예시인데 네가 가진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 감정들은 다 너가 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나 참 잘했어 라고 내 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무언가에 기반한 게 아니다. 이거 말 그대로 나온 거 보이세요? based on, grounded on, 뭐뭐에 기반을 두다, 근거를 두다. 자, 얘가 뭐라 그랬어요? 너가 정말로 잘해서 가져가는 그거에 기반을 둔 게 아니다 이거야. 뭐야? 허구라는 거야, 허구. 허구. 똑같은 말 2번 했어요. 그쵸? 오케이?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선택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예시를 보고도 잘 제너럴로 끌어올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예시들은 다 스페시픽하니까. 구체화시킨 걸 다시 드러내서 일반화 시킬 수 있다에 자신 있다. 그러면 앞에 문장 그냥 냅다 건드리셔도 돼요.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주저리 나오는 예시에서 제너럴 일반화 시켜서 주제를 갖고 오는 게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는 것들이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왠지 그냥 가져가게 돼서 꼭 틀려요.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러면 예시를 건너뛰세요. 예시는 보통 서포팅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주제가 어디 있어요? 예시 위에 있어요. 바로 여기까지가 주제였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부터 예시 1, 2가 나와요. 사실은 이제 요 비교가 지금 예시 1이기는 해요. 자, 그러니 저는 어디를 읽어요? 요 바로 2문장을 읽는 거예요. 볼까요? 갑니다. 베이싱 온. 똑같은 표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베이스 A on B. 그라운드 A in B. 아까 based on. 계속 반복해서. 이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재진술. 알아보시라고요. 자, 갑니다. 너의 가치, 자존감. 자, 이제 반복해서 나와요. 자, 너의 자존감이 정말
퍼포먼스가 막 클라이밍 막 상승해. 이런 거에 기반을 두고 있어. 퍼포먼스를 내가 잘해서 내 부스팅이 됐나 봐. 요거에다 두는 건 너는 어디다가 결국 너를 두고 있는 거냐면 external factor의 밑에 있죠? 변덕스러움, 외부적인 요인의 변덕에다가 너를 놓는 것이다 이거야. 네가 이 내부적으로 진짜 잘하고 내공이 쌓여서 이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의 변덕에 너를 놓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자, 이런 요인들은 어떻다? 랜덤이고 미스리딩이야. 막 무작이고 너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일루전, 환상이야. 다 나왔어요. 너가 실제적으로 네가 잘해서 그런 것 같지만, 즉 여기 나왔죠? 네가 잘해서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다 허구야. 정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요. 자, 그럼 이제 그냥 손질을 찍으러 갈까요? 갑니다. 자, 1번서부터 하나하나 왜 안 되는지 그냥 지워볼게요. 어디 한번. 자, 가요. 자, 1번은 왜 안 돼요? 셀프 그로스 뭐 이런 것까지는 나왔는데요. 얘가 뭐래요? 사람마다 다르대요. 자,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땡, 너 땡. 자, 아까 얘기했던 긍정적인 거 두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2번, 5번 땡이에요. 2번, 5번은 플러스라서 땡이에요. 저 우리 마이너스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자, 지금 프라이드가 뭐 대신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셀프 월스를 대신했어요. 자, 너가 너의 어치브먼트 퍼포먼스에서 뭔가 클라이밍 한 것에서 가져가는 그 프라이드 다 랜덤이고 위비고 미스리딩이야. 픽션이야. 뭐야? 다 허구야. 일루전이야. 자, 릴라이어블이 뭐예요? 릴라이어블이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이죠? 신뢰할 만한. 근데 언자가 붙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왜? 변덕스럽고 랜덤이니까. 이건 믿을 만하지가 못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파트너랑 비교하는 거 이거 4번도 오답률이 꽤 높거든요. 4번들 많이들 찍었어요. 근데 이거 왜였어요? 이게 예시원이거든요. 그 비교하는 거 파트너랑. 이런 거 가져오지 말아요. 예시에서 가져오지 말아요. 이래서 제가 해석력이 잘 없고 그런 예시랑 주제랑 막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시를 아예 읽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자꾸 이런 데서 가져오거든요. 됐어요? 자, 문제 역시 선지 보면 아시겠죠? 쉽게 골라낼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4위인데요. 워낙 문사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39번 문제는 보통 어렵게 나와요. 38번에 비해서면 아까 38번 제가 이제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발로 풀었다 38번이었고요. 39번도 단서를 활용해서 쉽게 빠르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단서를 놓쳤었나에 대해서 어디 한번 알아볼까요? 갑니다. 자, 요게 이제 박스 안에 있었던 문장인데요. 벌써 단서 보여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간접쓰기 단서 3개 뭐라고 맨날 얘기해요. 대명사, 연결사, 정관사, 더 요거 3개 찾으라고 하잖아요. 자, 보여요? They, this, working, back and forth 할게요. 어차피 이제 여기 나오는 요 they, there은 다 요 they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말고는 다른 것은 단서는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아직 안 내려갈 거예요, 지문엔. 요거 가지고 분석해서 저 they는 뭐를 지칭하면 좋을까 또 알아낼 거거든요. 자, 갑니다. They might be sitting still.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지도 모른대요. 그러면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는 아이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생물인 것 같아. 자, 근데 뭐 할 때? 그들이 imagine all of this walking back and forth. 앞뒤로 이 걸어 다니는 이 모든 것들을 상상할 때. 그러는 거 보니까 상상할 수 있는 아이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만히 앉아서 상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자,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상상을 하고 있지만 얘네는 at least 최소한 그들의 상상력 안에서 그들의 발의 움직임을 reliving,
다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챙겨야 되는 건 다시 한번 they, 지금 사람의 복수를 찾아 나설 거고요. 두 번째, this walking back and forth. 걔네들이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 앞에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단서를 어디 한번 찾아보러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2번 문장에 드디어 제가 they라고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여기 children이 나옵니다. 자, 요 앞에까지는요, 안 나와요. they라고 받을 만한 복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벌써 1, 2번 탈락이에요. 저는 이렇게 접근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답은 이제 3, 4, 5번 중에 하나인데요. 자, 3번 문장을 좀 봐봐요. 3번 문장에 이게 막 9가고 5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를 힘들어해서 많이들 이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껴졌는데요. 여러분들 그 밑에 아리스메틱 보이죠? 산수. 얘 지금 산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dd 5 and 9 하면 5 더하기 9예요. 5 더하고 9 더하고. 그러니 얘가 지금 어떻게 걷고 있어요? 9스텝 워킹. 걷고 나서 and then 5개를 더 걸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9 더하기 5를 한 거예요. 14걸음 걸었겠죠, 앞으로? 아직까지 근데 뭐가 안 나왔어요? 걷는 건 나왔는데 back and forth가 안 나왔어요. 왜? 뒷걸음질 안 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4번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 뭐 보여요? 워킹 백워드 나왔어요. 자, 근데 얘는 왜 뒤로 걸었을 것 같아요? 얘 지금 14 빼기 3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게 14 빼기 3인 줄 몰랐더라고요. 아까 좀 맥 좀 보세요. 밑에 이제 아리스메틱 산수 있잖아요. 이게 14 빼기 3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가 어떻게 걸었겠어요? 14 앞으로 force 걷고 3 뒷걸음질 쳐서 backward로 걸었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갈 곳도 없어요. 5번이에요. back and forth. 앞뒤로 걸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앞뒤로 걸음 바로 5번이 답이겠습니다. 어때요? 저 지금 해석이 거의 되지 않았죠? 요렇게 푸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독해 기술 지금 늦지 않았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체화시킬 수 있어요. 요렇게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을 다 하고 그러고도 틀려서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오답하실 거면 이 기술도 같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기술만 써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가이드로서 아주 믿음직한 가이드로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자, 32번 문제, 진짜 빈칸 문제예요. 32번 문제도 이게 지금 3점짜리라서, 뭐 여러분들이 보고, 3점짜리다. 그래서 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역시나, 그럴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자, 그럼 정말 그랬는지 어디같이 저랑 살펴보시겠어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줄이요. 맨 마지막 문장에 쳐져 있고요. 제가 조금 얘는 많이 좀 담아봤어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중간에 지금 막 이거 지금 물결 표시 있죠? 중간중간이 다 예시라서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지문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맨 마지막 빈칸 문장서부터 이쁘게 구문 독해할게요. 자, 갑니다. 왼절 하나 보이고요. 중간에 쉼표 있는 것들 지금 보면은 전면구예요. 그냥 이렇게 잘 조그맣게 해서 뭐 치우세요. 그럼 이제 주어 동사가 눈에 띄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바로 여기 nothing else라는 부분을 탁 가로를 치고 나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as if 뭐 그냥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해서 같이 퉁 해석하셔도 되고요. 따로 묶으셔도 되고요. 자, 저 그럼 해석해 볼게요. 갑니다. 자, 저 EWC라는 분이
그의 소설 중에 하나에서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He had just the kind of appearance one would expect a young man of his type to have. 그리곤 nothing else. 자, 갑니다. 여기 안에 지금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죠? 여기까지. 해석가요.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돼서 힘들어 하셨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구문독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원은 제발 하나 둘 좀 하지 말아요. 원은 a person이라고요. 사람은 하시면 돼요. 꿀이에요. 꿀팁이에요. 꼭 이렇게 해석해줘요. 알겠죠? 하나 하지 마시고요. 자, 사람이 그의 유형의, 그런 유형의 젊은 사람이라면, 젊은 사람들이 가질 법하다라고 예상하는 종류의 외모를 딱 가지고 있다라고 저 저자가 저 책에서 썼어요. 다시 한번 좀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그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젊은 남자라면 가질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종류의 외모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nothing else. 다른 말은 아무것도 안 했어. 딱 요만큼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상할 만한 그런 딱 젊은이의 모습 딱 그걸 갖고 있어요. 라고 했어? 근데 요렇게 했을 때 너는 여전히 느껴. 마치 네가 뭐 한 것처럼? 전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그냥 풀었거든요. 저렇게 이걸 갖고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나는 마치 뭐인 것 같아?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것 같아 라고 저는 의식의 흐름이 바로 나와버렸거든요. 딱 저렇게만 얘기해요. 여러분들 다 예상하시게 생겼어요. 근데 정말 이 얼굴을 본 것 같아.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 이렇게. 그래서 정답을 바로 찍긴 했지만 저는 같이 지문 안에서 좀 단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게 맨 마지막 문장이다 보니 저는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가 볼게요. 자, 바로 앞문장으로 올라갔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Actually, it is a rather clever way. 이거는 다소 영리한 방법이야. Intactable, 뭔가 알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밖으로 나오는 이게 문제야. 근데 이시 뭔지 모르겠는 거라서 앞으로 갔더니, 자, 예시 넘버 1이 바로 요 부분. 자, poet. 시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시인, 이 M이라는 분의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예시 어디 있어요? 여기 바로 더 슬립워커라는 이 사람의 마스터피스. 자, 걸작. 요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얘가 지금 글의 구조가 맨 앞에 주제를 두고 아까랑 약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예시 넘버 1, 그리고 한 번 제너럴하게 살짝 써주고 또 예시 넘버 2, 얘를 뒷받침하는 예시,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봤었던 살짝쿵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EWC의 예시. 요렇게 3개가 들어간 거예요. 예시가. 자,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저처럼 저렇게 그냥 예시를 통해서만 더 풀 수 있는 분들 그냥 푸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올라와서 뭐 이 예시를 보시든지 여기도 지금 그렇게 나와요. 여기 똑같은 얘기 보여요? 그래서 무슨 어피어런스, 누군가의 외모에 영향을 끼치는 거, 외모에 대한 설명,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말아요. 자,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예시를 완전히 다 건너뛰고 그 위로 올라가 버리라고요. 바로 요 부분이요. 이게 주제거든요. 이건 지금 2가씩, 아까 글 구조 똑같아요. 2가씩이에요. 밑에서 지금 서포팅하고 있죠. 자, 그럼 저 여기 이 부분 읽을게요. 자, 갑니다. 저자는, 아까 그 EWC가 누구였어요? 글 쓴 사람이었어요. 그의 책에서였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요거의 예시란 말이에요. 그 EWC가. 자, 저자들은요, 우리에게 무슨 인상을 주냐면요. 동격. They have described the face of their character. 그들의 등장인물의 얼굴을 묘사했다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준대요. 이거 말 재밌지 않아요? 저자들이 그들의 캐릭터들의 얼굴을 묘사를 한 게 아니라 얼굴을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준대요. 그럼 진짜로 얘가 얼굴을 묘사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인상만 받은 거예요. 심지어 뭐 할 때예요? 사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저자들이 simply given you outline. 자, 뭐만 줬어요? 단순히 너에게 아웃라인만 줬어요. 윤곽만 준 거예요. 그 채워 넣을 윤곽. 너 보고 알아서 눈, 코, 입 넣고 윤곽만 준 거예요. 윤곽만 너한테 줬는데 마치 너는 무슨 인상을 받아요? 그 얼굴 본 것 같아요. 얼굴 묘사를 들은 것 같다고요. 그럼 이게 지금 똑같이 뭐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마지막 문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그냥 단지, 보여요? 단지 이렇게 묘사만 해줬어요. 얘의 외모, 여러분 예상할 만한 외모예요. 딱 그거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마치 뭐 같아요? 얘 얼굴 본 것 같아요. 얼굴 묘사 다 들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너는 그 얼굴을 본 것 같다.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것 같다.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것 같다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지 볼까요? 자, 외모에 관련된 이야기여야 해요. 계속 appearance, face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얘밖에 없어요. What he looks like.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자,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에요? appearance요. appearance랑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여요? 어떻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be told 들은 것 같단 말이에요. 자, 나머지 것들 지워볼게요. 그의 사회그룹의 멤버가 된 것 같다고요? 왜 제가 거길 들어가요? 자, 그 소설에서 무슨 얘기가 다음에 일어날지 이런 거 몰라요. 외모만 얘기했어요. 자, 그의 행동도 땡이고요. 성격도 땡이에요. 딱 외모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피어런스 뜻만 알았다면 네, 쉬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0번 문제 오답률 6인데요. 사실은 이제 5위까지만 설명을 해 드리려는데, 자, 요거, 이게 좀 구문 독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문제를 좀 들고 왔어요. 자, 40번 문제도 점점 쉽지 않아져요. 아시잖아요. 선지가 A, B 둘 다 1, 2, 3, 4, 5번이 다 틀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이번 문제는 역시나 또 한쪽은 쉬운 게 뭐였어요? 두 단어씩이 똑같은 A의 선지가 나왔죠. 그래서 또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다. 자, 어려운 것들은 다 다른 거 알고 있죠? 1번서부터 5번까지가.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이요. 얘 또한 빈칸 추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빈칸이 지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빠져나온 문장이 있을 뿐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우리 보고 맞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먼저 봐요? 빈칸 문장 보시는 거예요. 자, 구문 독해 들어가 볼게요. 자, by creating unemployment. 실업을 만듦으로써 기술은, 자, 기술이 실업을 만드네요. 그쵸? 기술은 upset social order. 사회 질서를 뒤집어 엎고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자, 이제부터 저는 어떤 맥으로 들어갈 거냐면요. 기술이 실업을 만들어서 마이너스를 만든 상황으로 무조건 다 갈 거예요. 자, 구문 독해는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분사구문 2개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둘 다 맥은 어때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여야 돼요. 자, 마이너스를 만드는데 첫 번째, 부에 뭐에 영향을 끼치는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부에 뭐에 영향을 끼치지. 근데 저는 하나는 그냥 이 안에서 끝냈어요. 자, 뭐예요? 두 번째 갑니다. 자, eliminate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제거하다죠?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감정적인 뭐를 없앤대요. 자, 그럼 질문. 자, 요 B에 플러스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단어. 자, 얘는 나쁜 아이예요. 나빠야 돼요. 그러면 뭐를 제거해야 나쁜 아이가 되겠어요? 좋은 걸 제거해야 나쁜 아이가 되겠죠. 나쁜 걸 없애주면 좋은 아이잖아요. 자, 그러니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B에 좋은 아이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저는
그냥 바로 B번을 풀었습니다. 자, B번에 좋은 아이가 요 2번과 5번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벌써 1, 3, 4번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디스트리뷰션, 부의 분배인가, 부의 인베스트먼트, 투자인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쉬울 때는 저 문장만으로 그냥 풀 때도 있다.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연습할 때 take risk,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뭐 수능 때 갑자기 빡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저 부의 어쩌고를 찾으러 갈 거거든요. 가볼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건 뭐냐면요. 맨 위에서부터 쭉 해석을 해서 내려오지 않고요. 저는 뭘 찾았어요? 저 그 빈칸 왜 읽었어요? 그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봤잖아요. 저 지금 뭐였냐면요. 기술이 실업을 만든 것부터 시작됐거든요. 자, 보이세요? 위에서부터 띠띠띠띠 여기 중간에도 문장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바로 기술의 실업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주목해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뭘 찾아요? 전 부를 찾을 거예요. 웰스를 찾을 거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 웰스의 느낌을 어디서 내고 있어요? 바로 여기 인컴에 대한 얘기, 즉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요 문장을 구문 독해를 해서 가져갈 거예요. 갑니다. 자, 기술 실업은 weaken, 취약하게 만들었어요. 약하게 만들었어요. 뭐를 약하게 만들었냐면 long-standing arrangement, 오래 지속되어 왔던 배열을 weaken, 약화시켰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분사구문으로 알아볼게요. Encouraging even more extreme version of inequality, 불평등의 더 극한 버전을 얘가 만드네요. 자, 근데 이 불평등이 어떤 불평등인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수식해 줄게요. 자, 어떤 불평등인지 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예 nothing,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돈을 아예 못 벌어요. 자,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벌고. 자, 뭐예요? 바로 뭐의 불균등이 있어요? 부의 분배의 불균등이 있죠. 그래서 자, 여기 뭐예요? 부의 분배. 자, 아까 134 지웠죠? 플러스 I, 그리고 여기에 분배 있죠? 투자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 무슨 뭐 매직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구문 독해만 잘 하셔서 그 맥만 파악해서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요. 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 당연히 우리 영어 문제 풀잖아요. 그러니 단어를 모르면 까막눈이에요. 당연한 거죠? 단어 양, 질을 늘리세요. 그 질이란 뉘앙스예요. 이 단어의 표면적인 뜻만 알고 이게 뭐 간단하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좋다는 의미인지 나쁘다는 의미인지 이런 걸 몰라. 그럼 맥을 못 잡아요. 저희는 지금 해설집을 쓰는 게 아니라요.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자, 두 번째, 목 꼭 하시라고요. 맨날 강조해서 죄송해요. 구문 독해.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벗을 사이에다 두고 뒤집고 분사 구문으로 앞에 맥이랑 똑같이 마이너스를 만들고 이거 다 뭐예요? 이거 구문 독해예요. 추론하는 거 다 구문 독해예요. 재진술 다 구문 독해예요. 여러분들이 구를 나눠서 문장을 독해, 읽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구문 독해 연습하셔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구문 독해를 해서 이해를 하고 맥을 파악해서 앞뒤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이드, 든든한 지원군이 돼줄 독해 기술 연마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방황하고 헤맬 때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독해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오시면 돼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건 뭔가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냥 시야에서 보면 잘 모를 거예요. 누군가 이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누군가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의 일례로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단어도 너무 잘 알아. 구문독해도 시키면 구문독해도 진짜 잘해. 왜냐면 저랑 이제 오래 한 친구라서 단어 양도 많고 거의 다 대답해요. 모르는 단어가 없어. 동의어도 막 다 대답하고. 그러고 구문독해도 시키면 제가 이제 과제로 구문독해 하는 걸 시키거든요. 그것도 다 써. 그래서 문제를 틀리면 이거 이해 안 됐어? 이렇게 이해 안 했어? 했어요. 이렇게 해석했어?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꼭 선지를 고를 때 2개 중에 하나가 남았을 때 꼭 반대를 찍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이것 또한 계속 지켜봅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별로의 왜 오답이 나오는지를 분석을 하는 건 거죠. 이 학생은 뇌피셜을 너무 써서, 이 학생은 또 단어가 부족해서, 저 학생 구문 독해가 부족해서, 저 학생은 뭐 해서 이런 걸 분석을 하는데 그 친구는 분석을 지금 계속 해보니까 꼭 2개의 선지가 남았을 때 반대를 찍더라고요. 정답이 아닌. 다 와서 꼭 빠져. 그래서 제가 이번 육모 때 무슨 솔루션을 내줬냐면요. 미션. 너는 2개 중에 선지가 이제 2개가 남았을 때, 거르고 2개가 남았을 때, 난 이게 답인 것 같아. 라고 찍으면 정작 답, 그 반대로 바꿔서 답을 찍도록 해. 진짜요. 저 진짜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맞췄어요. 근데 좀 웃긴 일은 하나는 그렇게 제가 반대로 하라고 했고 하나는 반대로 해서 맞췄는데 또 다른 거 하나도 2개 중에 고민했는데 결국 그건 틀렸어요. 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2개 중에 고민하다가 그냥 답을 찍어서 그냥 그걸로 했대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바꿨어? 아니 왜?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까먹었던 거야. 그 순간에는. 내가 하라는 걸. 근데 나머지 하나는 그 순간에 생각이 나서 반대로 했대요. 그래서 그건 맞췄어. 근데 나머지 하나는 틀렸어. 반대로 안 해서. 실제로요, 정말 이런 친구가 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어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였었던 2016년이요. 그때는 여러분들 아세요? 97점. 97점이 1등급이어서 하나만 틀려야 돼요. 1등급 맞으려면.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94점, 97점 이랬을 때. 그때 당시도 제가 데리고 있었던 학생이 꼭 2개 남으면 반대로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누누이 계속 이제 그걸 누적을 한 거죠. 저도 데이터를. 정말 그렇군 해서 제가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구모 때서부터. 반대로 찍자. 그래서 수능 들어가기 전날도, 수능 보기 전날도 알지? 내가 뭘 얘기했는지 반대로 찍어 해갖고 반대로 찍어서 한 문제 차이로 1등급 맞췄어요. 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똑같이 오답을 했더라도 오답을 한 이유가 다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역할이 바로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성적이 열심히 해도 안 오르는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오세요. 더 배드 방정은 영어 강사에게로 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저랑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해결책을 찾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5개월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요번 육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수에 연연하지 말자.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너무 연연하지 말자. 알겠습니까? 네, 이상 방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